자, 여러분, 오늘도 드라이 에이징 컨텐츠입니다. 요새 드라이 에이징 많이 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그 해외 유튜브에서 이걸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가능한가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랍스터로 드라이 에이징을 한번 해볼 겁니다. 자, 우선 손질을 해야 되는데 드라이 에이징을 할 거잖아요. 말 그대로 오랜 시간 동안 약간 숙성을 시켜야 되는 거라서 손에 있는 균이라던가 이런 게 들어가면 이제 부패하고 곰팡이가 피고 이러니까 우선은 장갑을 끼고 뭔가 다른 것들이 묻어나지 않도록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마도 혹시 모르니까 알코올 한번 치고, 그리고 아무래도 육류보다는 해산물이 훨씬 더 부패가 빠르잖아요, 실제로. 그래서 오픈된 공간을 놔두지 말고 드라이 에이징 할 때 많이 쓰고 있는 우마이백이라는 녀석이 있죠. 산소는 통과하지만 이제 미생물들은 못 들어가는 그런 얇은 미세한 막이 있는 되게 비싼 비닐봉투, 얘를 이용해 가지고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랍스터는 크게 나오는 부위가 이 꼬리살, 오동통하죠.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오는 클록, 그래서 집게살, 이렇게 2개 정도. 그리고 여기가 이제 너클이라 그래가지고 여기 안에도 살이 어느 정도 나오기 때문에 보통 여기는 뭐 파스타나 이런 데 많이 넣습니다. 그래서 분해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얘는 이미 죽어있는 애이기 때문에, 죽어있는 애들은 이제 여기를 이렇게 비틀어 가지고 까도 뭐 고통을 느끼지 못해서 그냥 하고 싶은데 사이즈가 크다 보니까 잘 안 되네요.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칼로 한번 써서 해보도록 할게요. 요거는 이제 꼬리살입니다. 굉장히 크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팔을 떼야죠. 랍스터에 대한 속설이 있습니다. 얘네는 껍질을 벗는 것만 계속 성공하면은 무한으로 살 수 있다. 약간 영생의 그런 비밀을 가지고 있는 재료 중에 하나죠. 보통은 얘를 한번 데친 다음에 꺼내는데 오늘은 드라이 에이징을 할 거기 때문에 데치질 못하고 그냥 생살을 꺼내야 돼요. 그래야지 드라이 에이징을 하는데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좀 난이도가 올라갔다고 볼 수 있겠네요. 우선은 너클하고 팔을 좀 분리를 하겠습니다. 이게 점점 자라면서 껍질도 두꺼워져 가지고 일반 랍스터보다 되게 딱딱해요. 칼이 잘 안 들어갑니다. 헬스를 오래 하셨다 이분. 이럴 줄 알고 도끼를 좀 사놨거든요. 사실 지난번에 그 돼지 머리를 깨려고 산 건데 오늘 여기 좀 써야겠습니다. 살을 같이 잘라버렸는데, 알로에 같은데? 이러면은 점점 살이 줄어드는데? 이게 도끼로 해도 잘 커트가 안 돼요, 여러분. 이거 봐. 왜 이렇게 단단한 거야? 이러니까 이제 이걸 껍질을 못 벗고 죽을 수도 있다. 점점 단단해져서. 이거 익히지 않고 꺼내본 건 처음인데 되게 흐물통흐물통하다. 이 안쪽에 지금 살이 붙어 있거든요, 껍질에. 이거를 살살살살 뜯어가지고 잘 분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개살 붙어 있는 것처럼 이 안에 이렇게 끈끈하게 붙어 있어요. 자, 안쪽에서 꺼낸 상황이고, 이 살에는 이 가운데에 하얀색 뼈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부터 분리해 줘야 됩니다. 자, 이렇게 거대한 뼈가 있기 때문에 얘 거의 주먹만 하죠. 이런 게 있어가지고 여기가 쇼가 안 나오는 거예요. 자, 팔 한쪽, 나머지 한쪽 하겠습니다. 얘는 조금 더 짧고 굵어요. 그래서 여기가 더 오동통한 살이 나오긴 하는데 약간 그 석화 굵다는 느낌이거든요, 지금. 보통 우리가 먹는 애들은 되게 오동통하지 않나? 얘는 왜 이렇게 납작하죠? 슬라임 같다. 중심뼈 있잖아요. 이것도 제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집게보다 훨씬 더 커요, 얘는. 왜냐면 집게가 크니까 뼈도 따라가지고 커지는 겁니다. 자, 이만한 뼈. 겉에 약간 뼈나 이런 깨진 부분들 이물질이 있기 때문에 물로 한번 헹궈 줄게요. 이렇게 해서 훨씬 큰, 좀 전에 있던 거 작은 집게, 큰 집게, 살이 나왔죠. 자, 그 다음에는 꼬리살은 그나마 이제 손질하기가 쉬워서 그냥 여기 이렇게 배를 이렇게 따면 되니까요. 껍질에서 떼주도록 할게요. 그 집게에 비해서 엄청 편하네. 이렇게 꼬리살까지 나왔습니다. 필요한 부분은 다 얻었고 껍질들은 한번 구워줄 거예요. 그 다음에 소스를 만드는 데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랍스터가 이렇게 작은 손, 큰 손, 꼬리 3개 나오는데 우마이백에다가 넣어가지고 진공을 잡은 다음에 드라이 에이징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마이백 같은 경우에는 되게 얇은 거기 때문에 그대로 백큐백에다가 하면 여기다 녹아가지고 그냥 끊어져 버려요. 그리고 아예 그냥 잠궈버리면 안 되고 공기가 순환돼야 돼서 이렇게 함께 오는 녀석을 통해서 눌러줘야 된다 그럽니다. 자, 이렇게 해서 드라이 에이징을 한 다음에 꺼내오도록 하시죠. 자, 그래서 랍스터 저거를 한 25일 정도 드라이 에이징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가만히 놔둔 상태에서 한참을 말려야 될 것 같고, 제가 랍스터를 시키면서 이제 조그만 녀석들도 같이 시켰어요. 조그맣죠, 얘는. 뭐 얘네도 작은 축은 아닌데 잡았던 녀석에 비해서는 굉장히 조그맣습니다. 얘네 가지고 랍스터로 요리를 몇 가지 해야죠. 저희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죽질 않냐. 얘네 원래 영생의 동물이에요.
아무튼 제가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요리 중에 하나가 이제 랍스터 비스크란 게 있는데, 살보다 오히려 얘는 껍데기를 고아서 먹었을 때 좀 더 맛있는 것 같아가지고 오늘은 그거 해서 살이랑 같이 해서 파스타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랍스터 비스크 파스타인데, 비스크 만드는 법 알려드리고, 요거는 좀 정석 방식대로 알려드려요. 한 마리는 생으로 잡아볼 거고 한 마리는 데쳐가지고 이제 살을 꺼내볼 겁니다. 얘도 아직 살아있을지 모르니까 일단 죽인 다음에 뜨거운 물에다가 씹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안 그러면 이제 고문하는 거랑 마찬가지니까. 자,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데칠 거잖아요. 근데 이걸 이렇게 통째로 집어넣으면 안 돼요. 왜냐면 얘네가 다 익는 속도가 달라요. 여기 꼬리가 다르고 오른손이 다르고 왼손이 다르거든요. 사이즈가 다르잖아요. 한 2분 30초 정도 데쳐주셔야 되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한 2분, 꼬리는 1분 30초 정도만 데쳐줘도 됩니다. 얘 제일 금방 익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게 제일 먼저 들어가야겠죠. 그 다음에 30초 간격으로 넣어가지고 데쳐주도록 하겠습니다. 다 익히는 게 아니라 꺼내려고 데치는 거기 때문에 한번 데쳐서 꺼낸 다음에 최종적으로 요리를 하죠. 이거 끓는 동안 준비해 줘야 될 게 얼음물이에요. 이거 익혀가지고 시간 끝나자마자 바로 꺼내가지고 얼음물에 담가야 되거든요. 이거 삶은 계란이랑 마찬가지라 가지고 나오자마자 담궈줘야지 꺼낼 때 이쁘게 나옵니다. 안 그러면은 살이 껍질에 붙어가지고 잘 안 나오니까 바로 식혀줘야 되고, 또 그거 말고도 식혀주면은 얘네가 이제 오버쿡 되는 걸 막아주기 때문에 꼭 냉수, 얼음물 준비하셔가지고 바로 퐁당퐁당 넣어줘야 돼요. 자, 식는 동안에 얘도 이제 손질을 하도록 하자고요. 똑같은 방식으로 하면 됩니다. 아까 큰 녀석 할 때 보여준 거랑 크게 차이가 없어가지고, 그 머리는 남겨둘 겁니다. 비스크 소스 만드는 데 쓸 거거든요. 아까 그 큰 랍스터랑 얘랑 다 같이 남겨가지고 비스크 소스 만드는 데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저렇게 날골로 손질하면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보통은 한 번씩 데쳐가지고 하는데, 데쳐서 하는 건 어떻게 다르게 나오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똑같아요. 자르는 방법은 그냥 나오는 살이 얘가 훨씬 더 수월합니다. 얘는 이렇게 겉에 부분이 빨간 게 다 나오잖아요. 한 번에 까는 것도 쉽고, 이래가지고 이제 데쳐가지고 하는 거죠. 송 같은 경우도 얘 살은 거의 못 받았잖아요. 근데 얘 살도 나옵니다. 한번 데쳐주면은 이렇게 안쪽으로 이렇게 끊어가지고 살짝 당겨주면은, 이렇게 하면은 뿅 하고 나옵니다. 이 안쪽에 있는 뼈 있잖아요. 요거 얘를 끊어줘야 됩니다. 얘가 지금 살짝 덜 데쳐준 거예요. 조금 더 데쳐주면은 여기 뿅 하고 나옵니다. 아까 제가 알려드린 시간은 500g짜리 랍스터 기준이니까 이게 킬로가 넘어가 버리면 훨씬 더 오래 하십시오. 안 그러면 이제 이런 귀찮은 일을 하셔야 됩니다. 짜잔, 완성입니다. 데친 거, 안 데친 거. 자, 이제 요걸로 껍질 살려가지고 육수 만들어 볼게요. 자, 이제 소스를 만들어야죠. 랍스터 비스크를 만들 건데, 보통은 이 중식옥에다가 안 합니다. 그 론도라 그래가지고 양식에 넓고 이렇게 낮은 팬이 있어요. 거기다가 하는데 매장에 그게 없습니다. 일단은 이 껍질을 볶아내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딱 좋을 것 같습니다. 껍데기입니다, 껍데기. 자, 요걸 그냥 이렇게 볶아가지고 잡내만 날려주면 됩니다. 어차피 맛을 우려내는 건 물에다가 우려내야 되니까, 지금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오래 볶아봤자 아무 맛이 안 나요. 이 상태에서 여기다 이제 채소 볶아줄 겁니다. 당근, 양파, 샐러리, 국물류, 스톡을 만들 때 들어가는 삼신기죠. 넣어주고, 하나를 더 넣을 건데 펜넬이라고 하는 건데, 요거는 조금 있다가 제가 쓸 재료랑 궁합이 잘 맞고 랍스터랑 되게 궁합이 잘 맞아요. 해산물이랑 되게 그 향이 잘 어울리는 녀석이기 때문에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채소만 넣고 부드러워질 때까지 볶아주겠습니다. 한 5분 정도. 근데 이거 좋은데? 잘 볶이는데? 맛있는 소스가 나오겠네. 의외로 안 어울릴 거라 생각했는데, 이렇게 어느 정도 색깔이 나면은 다음 재료를 넣어줄게요. 얘는 토마토 페이스트입니다. 비스크는 빨간색 빛이 나는데, 빨간색 빛을 내는데 많은 영향을 미치는 재료 중에 하나입니다. 기름 항상 같이 넣어주시고, 이거 볶아가지고 신맛을 좀 날려줄 거예요. 이게 무슨 역할을 하냐면, 토마토에도 감칠맛이 엄청 많이 들어있어가지고 이거 MSG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느낌으로 넣는 거예요. 맛을 내려고. 한 소끔 볶아지면은 술을 넣을 건데 2가지를 넣을 겁니다. 첫 번째는 그냥 화이트 와인, 흔한 거. 두 번째는 요거 이제 녹색이에요. 압생트라는 거거든요. 여기에 무슨 향이 나냐면 팔각향이 납니다. 팔각향. 팔각향이 나는데, 아까 제가 집어넣었던 그 펜넬에서도 팔각향이 나요. 그래서 팔각향은 채소에도 들어가 있고 술에도 집어넣어져 있고, 요게 이제 랍스터랑 잘 어울리기 때문에 넣는 거고, 이거는 센 술이기 때문에 불을 한번 붙여줘야 돼요. 뭐 이 소스뿐만 아니라 대부분 스테이크 소스나 이런 걸 만들 때 와인 같은 거를 집어넣는데, 주 목적은 향이에요. 색하고 향. 자, 이렇게 약간 토마토 소스 비스무리한 게 나오면 여기에다가 이제 물, 월계수잎, 볶아놓은 랍스터. 자, 물은 껍질이 잠기게끔만 넣어주시면 돼요. 자, 이 상태로 한번 끓어오를 때까지 가열을 한 다음에 불을 줄여가지고 1시간 이상 뭉근히 끓여가지고 맛을 좀 뽑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막간을 이용해가지고 이제 파스타에 쓸 랍스터 손질해야 되는데 이거 이제 어떻게 하면 이쁘게 잘릴까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꼬리 같은 경우에는 여기 가운데 이렇게 심이 있어서 자동적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이걸 반으로 이렇게 잘라주셔야 되고 이 사이에 있는 내장을 제거해 주셔야 되고 그리고 얘를 이제 마디마다 하나씩 잘라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익힐 때 이쁘게 나오고 손쪽 하실 때는 요거 떼내시고 그 다음에 여기 떼내시고 여기를 이렇게 자르게 되면은 안쪽에 있는 살이 터지면서 안 이쁘게 나와요. 그래서 저는 보통은 여기를 그냥 통으로 이렇게 자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대신에 여기는 좀 기니까 이걸 잘라줘야겠죠. 그 다음에 요거 이렇게 손질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얘를 한번 걸러 줄게요. 근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이걸 한 번 더 졸여줘야 돼요. 절반으로 완전 진한 맛이 나게. 이걸 졸이면서 토마토 페이스트를 한 번 더 넣어 줄 거예요. 자, 이제 비스크가 이렇게 졸여지고 있거든요. 소스를 완성시켜야죠. 요걸로만 이제 파스타 소스를 하는 건 아니라 불 올려주고요. 여기에다가 들어가는 게 고추, 홍고추, 청고추, 현마늘, 안초비입니다. 엔초비. 없으시면은 뭐 멸치 액젓을 넣으셔도 되는데 맛은 좀 다르긴 하거든요. 하지만 이제 유사하게 만들 수 있다. 이거 계속 끓이면은 색이 변하기 때문에 끓여둔 거는 살짝 옆에다가 잠깐 놔둘 겁니다. 여기에다가 불 좀 올려준 다음에 랍스터 색을 좀 내줄 겁니다. 마야를 해야죠. 얘도 단백질이니까 볶아주시고 여기에다가 이제 지금까지 열심히 끓인 이 끈적끈적한 비스크 소스로 되게 비싸 보이죠. 생크림도 넣을 거예요. 자, 이제 한번 끓여가지고 졸여줍니다. 요것도 한 30% 정도 날아갈 때까지 졸여줘가지고 살짝 끈적하게 만들어주고 오늘 요거 하나로 2가지 요리를 만들 건데 조금 덜어 놓을게요. 자, 여기다가 채소 넣어주고 끝이에요. 요거다 그냥 파스타만 넣고 비벼주시면 돼요. 파슬리 정도 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올리브 오일, 삼성 랍스터 파스타. 자, 그리고 하나가 더 있잖아요. 샌드위치 만들 겁니다. 빵은 구워주시면 되고 그 사이에 소스를 만들 건데 오늘 만들 거는 이제 랍스터 샌드위치예요. 랍스터 롤이라고 해가지고 한때 되게 인기 있었던 때가 있는데 여전히 지금도 많이 팔고 있거든요. 이 랍스터 비스크에다가 치즈만 넣어주면 됩니다. 모짜렐라 치즈 녹여요. 굉장히 칼로리 높으면서 맛있는 게 나오겠죠. 파슬리 왕창 넣어주고 끝입니다. 너무 가열하실 필요 없고요. 치즈만 이렇게 녹으면 돼요. 그래서 빵 위에다가 부어주면 됩니다. 굉장히 캐주얼한 음식이죠. 일단 미트볼 샌드위치 같은 느낌인데 3주가 지났습니다. 한 23, 4일 정도 지난 것 같은데 이렇게 됐어요. 색깔이 약간 좀 누렇게 됐달까? 그리고 곰팡이는 피지 않았다. 저는 해산물을 이렇게 하면은 썩을 줄 알았거든요. 안 썩네. 되게 지금 굉장히 쩍쩍 달라붙습니다. 엄청 끈적끈적해졌어. 엄청 쫀득한 느낌이네요. 젤리 같은데? 쩍 붙어가지고 쩌적쩌적하고 떨어지는데 뭐 썩은 데가 날 줄 알았는데 저는 약간 홍어 정도 기대했거든요. 아닌데? 자, 나머지도 뜯어보겠습니다. 얘는 이제 작은 팔. 이런 젤리 있잖아요. 약간 새콤달콤 같은 게 녹아가지고 눌러붙은 것 같아요. 굉장히 끈적끈적합니다. 손은 약간 여긴 암모니아 냄새가 나는데 꼬리는 안 났는데 여기 손은 꼭 홍어 냄새가 나는데 이거 먹으면 내일 출근 못하는 거 아니야? 자, 아무튼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거를 구울 거예요. 구울 건데 버터나 이런 걸로 굽는 게 아니라 그냥 프라이팬에 구울 겁니다. 그리고 식용유, 아무 향이 없는 식용유 써가지고 2개를 비교해가지고 구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방금 잡은 랍스터 그리고 25일 동안 숙성한 드라이 에이징 랍스터 구워가지고 과연 소고기만큼 얘도 드라이 에이징을 하면 훌륭해지는가 구워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바짝 익은 것 같거든요. 가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거를 시식을 해봐야 되는데 네. 한 분을 모셨어요. 왜냐하면 많이 모실 수 없어요. 혹시 잘못되면 우리 매장이 다 죽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요걸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요거는 그냥 랍스터예요. 랍스터인데 그냥 구운 겁니다. 네. 한번 드셔보시고요. 네. 탱글탱글한 게살 같은 맛이네요. 여기까지 좋네요. 그럼 이거 얘는 맛있죠? 뭐죠? 오늘 얘는 죽인 뭐냐면 건데? 25일 전에 죽였고요. 드라이 에이징을 했어요. 야, 근데 이게 향이 홍어 향이 올라오는데요? 입에 못 넣게. 잠깐만. 맛있는데? 보통 홍어는 입에 들어가서 쏘는데? 그냥 약간 되게 약한 홍어 먹을 때 나는 향 정도밖에 안 나요. 가오리 삭힌 거. 그 정도, 그 정도. 맞아. 일단 식감은 확실히 차이가 있어요. 그 황태구이 있잖아요. 그런 식감이에요. 황태구이 같은 식감. 이거 확 나요. 황태구이. 아, 이거 드셔보실래요? 왜요? 덩어리 큰 걸 먹으면 네. 안에서 홍어 향 그게 팍 터져요. 먹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거 왜 이렇게 먹어야 되지? 맞아요. 그죠?
맛있는데 네. 비스크 향이 별로 안 나는데. 비스크 향이 안 난다고? 약한데? 무슨 얘기예요? 약해요. 여기 랍스터가 지금 몇 마리가 들어? 비스크 향이 뭐예요? 그거 뼈 이렇게 구워가지고 갈아가지고 소스 만들면 원래 그 향이 뭔데? 난 지금 가득한데? 아 그래요? 네. 근데 약한데? 후보 팩 받은 거 아니야? 아, 아닌데? 코가 나간 거 아니에요? 이거 엄청 진하게 끓인 건데? 무튼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랍스터는 굳이 드라이에이징 할 필요가 없다. 네. 그러기에는 너무 아쉬운 점이 많아진다. 소고기 같이 본연의 뭔가, 맛이 사라진다. 본연의 맛이 사라진다. 소고기 같이 특별하게 생기는 것도 없다. 삭힌 굉장히 맛을 아쉽다. 즐기고 싶으시면 홍어를 드셔라. 아, 알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이걸 먹고 나서 배탈이 나면 제가 댓글에다 적어둘게요. 아, 고맙습니다. 그러면 내일 출근은